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경제난으로 촉발된 이란 반정부 시위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로 사망자가 최소 500명을 넘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1일 강력한 선택지를 언급하며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당장 오는 13일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등으로부터 군사 개입 옵션을 보고받을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선 이란 군사 민간 시설에 대한 비밀 사이버 무기 배치, 스타링크 단말기 지원, 직접적인 군사 타격 등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지도부가 핵 협상을 원한다며 양측 간 회동이 현재 조율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핵 협상 회담 실패 땐 이란에 대한 군사 경제적 타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경우 이란도 미국을 상대로 맞대응에 나서면서 중동 정세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달을 전망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재충돌하게 되면 한국으로선 유가 상승과 환율 변동성 증가 등의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박주용입니다. 이란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도무지 진정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슬람 혁명 이후 47년간 이어진 권위주의 신정체제 또한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강력한 선택지를 언급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군사 개입 가능성으로 받아들이는 해석들이 지배적입니다. 긴장이 최고조로 달하고 있는 중동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관련해서 박주영 뉴스토마토 기자 나와 있고요.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백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박 기자. 네. 이란 내에서 지금 반정부 시위가 점차 거세지고 있죠. 도무지 지금 진정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이 시간까지 사망자가 급등하고 있는데요. 이 이란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고 당국이 강경 진압하면서 현재까지도 사망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노르웨이 기반을 둔 단체 이란 인권은 그 시위 16일째 현지 시간으로 12일까지 이 시위대만 최소 648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이 이란 인권 단체는 이 수치가 직접 확인했거나 독립된 두 기관을 통해 검증된 사망 사례만 집계한 것이라며 일부 추산에 따르면 6천 명 이상이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으니까. 그러니까 최소 600여 명, 최대 6천 명 이상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이 체포된 인원도 상당한데요. 네네. 미국에 기반한 인권운동가 통신단체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12일까지 1,681명이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그 이란 전역에선 지난 8일 통신과 인터넷 차단 이후에 이 이란 정부의 무력 탄압이 극심해지면서 그 이란 시민들의 희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특히 이란 이슬람 정권에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가 이 이란 내 시민들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백 위원님. 네네. 이란 내 반정부 시위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죠. 이게 경제난 때문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슬람 혁명 이후에 이제 최고 지도부는 미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틀어지면서 경제난은 쭉 이어져 왔던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경제난으로만 볼 것이냐 해석에 무리가 좀 있다는 반론도 있는데 이번 반정부 시위의 배경은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트럼프 이기의 성공적인 압박 정책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하고 나서,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이후에 트럼프 2기가 시작됐을 때 그 환율이 한 지금은 한 147만 배럴, 7만 리알, 한 1달러당 그 정도 147만 리알 이렇게 그 환율이 되는데요. 네네. 이게 원래는 한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0에서 70만 리알, 1달러랑 그 정도 1달러를 바꾸면 60만에서 70만 리알 정도 이렇게 그 바뀔 수 있었는데 지금 네.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제재로 인해서 이게 지금 12월 달에는 지금 작년 12월이죠. 한 135만 리알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환율이 많이 그러니까 이란의 리아라가 상당히 평가절하가 된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1979년 이후에 미국이 지속적으로 경제 제재를 가했었고 네. 이란은 저항 경제라고 하는 시스템 안에서 운용이 됐던 그 시스템에 대해서 어떠한 전문가도 이게 저항 경제고 지하 경제로 운용되기 때문에 경제제가 돼서 경제 위기에 봉착했다 했지만 그들의 임계점을 몰랐거든요. 그들의 네네. 그 회복력도 대단했고요. 네네. 근데 지금 135만 리알, 1달러당 135만 리알 그 환율 정도가 되니까 지금 시장이 반응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정도의 환율이면 우리가 유통을 할 수가 없다. 물건을 떼다가 팔 수가 없다. 어떻게 보면 이란이 계속 하루에 300만 배럴 정도의 석유를 팔았기 때문에 외부에 네네. 팔았기 때문에 아무리 경제 제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석유 금액이 이란 경제로 들어왔고 그게 소위 말해서 지하 경제를 유지해서 이란 경제를 떠받쳐서 올리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135만 리알, 그러니까 1달러당 135만 리알의 환율이 되니까 도대체 그 정도 수준이면 물건을 떼다가 팔 수도 없는 수준이 아, 네. 전화 연결이 고르지 못한 점. 물건을 떼와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했던 상인들이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상업 활동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 폐점을 하기 시작하면서 자기네들이 그러면서 시위를 하게 되면서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 요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경제 제재 정책이 네네. 이란을 궁지에 몰았다. 그리고 임계점을 몰아붙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화 연결 고르지 못했던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박 기자.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개입 가능성까지 시사했는데 네. 실제 미국 내 언론이나 다른 외신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실제 다른 외신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군사 개입 가능성이 좀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침실로 급습해서 체포하지 않았습니까? 강제 척도 연행했죠. 네. 이 부분을 두고 사실상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과거의 이런 일들을 벌여왔기 때문에 이란에 대해서도 군사 개입을 함으로써 좀 주도권을 확보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란 내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 통신과 인터넷이 끊기기 전에 그 SNS로 미국의 도움을 바란다 이런 글이 좀 폭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내 시민들의 여론도 어느 정도 미국이 좀 개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고 또 사실 한국의 한 국가의 시위가 성공하는 배경에는 이 시민들의 반발과 함께 외부 세력의 도움이 있으면 성공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란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미국에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개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점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군사 개입에 실질적으로 나섰을 경우에 좀 더 이번 시위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반응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백 의원님. 네네. 이란 정부는 이번 시위 배경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있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데요. 네. 네, 아니 뭐 그거는 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실제로 그럴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긴 하고요. 그리고 네네. 이란이 어찌됐건 지금 그 아미나 그 히잡 시위에도 그렇고 그 전에 시위도 그렇고 보시게 되면 내란 혐의를 되게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압 자체도 강력하게 진압을 하지만 진압하고 이후에 그래서 다 구금되고 체포된 사람들 중에서도 시위의 주동자나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은 내란 혐의를 씌워서 사형 선고, 구형, 집행까지 다 하거든요.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많이 문제 제기가 됐는데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내란 혐의를 이렇게 씌워야 되기 때문에 이란이 항상 미국과 이스라엘의 개입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더 강력하게 제재와 압박, 그 시위대에 압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백 의원님 추가해서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시기를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과 제재가 좀 먹혔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미국이 더한 압박에 나설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이 지금 대한 선택지는 뭐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군사적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고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미국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란이 가장 아픈 곳, 아주 심각하게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걸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군사 공격으로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오히려 지금 미국 의회에서도 오히려 군사 공격을 하면 이란 쪽의 세력 결집을 더 도와주고 그다음에 네. 오히려 지금 사람들의 결집을 해서 오히려 더 압박을 어렵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전면적인 군사 개입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란과 이스라엘의 12일 전쟁을 한번 복기해 보면 네. 그때 당시 벙커버스터로 이스라엘이 거의 모든 군사작전을 했지만 벙커버스터로 미국이 개입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마가에서 엄청난 분열이 일어났거든요. 왜 네네네. 우리가 지금 왜 외국의 전쟁에 자꾸 참여하고 하는데 얼마나 돈을 더 쓰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미국에다가 투자를 해야 돼. 그런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군사 개입보다는 선별적 군사 개입 그리고 사이버전 그다음에 더 강도 높은 경제 제재. 왜냐하면 지금 모든 이 문제의 촉발은 경제 제재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지금 인터넷을 지금 차단해서 인터넷 연결률이 5%밖에 안 되게 이란이 지금 떨어뜨려 놨는데 네. 스타링크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미국이 저기 앨런 머스크가 도와줬던 것처럼 스타링크를 통해서 그 시위대들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의 정보를 공유하고 더 결집해서 시위를 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지금 말한 대로 피해자들의 수를 정확하게 공개해서 세상에 알림으로써 국제사회의 개입을 초래하는 그러니까 유엔에서도 그 휴머니테리언 인터벤션 인권적 개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압박을 이렇게 하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쓸 수 있는 선택지는 많습니다. 군사적인 공격도 자기네들이 그 테이블에 올려놨지만 그 군사적을 올려놓은 것은 지금 이란이 지금 자기네들 개입하면 우리도 공격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너 조심해. 그런 식으로 개입하다간 미국이 제대로 해서 공격할 수 있어. 그래서 억지 전략으로 쓰는 거 하나. 그다음에 지금 트럼프 행정부랑 이란이 지금 협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그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 군사력으로 또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푸시 팩터, 협상을 더 밀어붙이는 하나의 변수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그 수사를 봐야지 이거가 무슨 전격적인 군사적 공격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 의회도 지금 그걸 반대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실제 상황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가 말하는 돈로 독트린에서는 베네수엘라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이란이 다음 타겟이라 그러는데 이란은 돈로 독트린 안에서는 자기 핵심 그 영향권에 있는 그 지역이 아닙니다. 이익 지역이 아니라서 그런 적극적인 군사 개입은 저희가 조금 조심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오히려 그 선별적 개입이나 오히려 지금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스라엘이 개입하고 미국이 후방에서 다양한 서지컬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항공 폭격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지 뭐 전격적으로 군대를 파견하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가능성이 떨어지는 선택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 특히 경제 제재와 압박이 지금 효과를 보고 있는 마당에 이런 상황에서 군사적인 개입은 오히려 반미 정서를 키우면서 저쪽에 그 연대감만 더 강화시킬 수 있다 때문에 선택지로서는 좀 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네. 자, 한 발짝 더 나아가 보죠. 이란 경제난으로 촉발된 이란 반정부 시위가 과연 이란의 신정체제에 대한 근본적 변화로까지 이어질지 그 점이 제일 중요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 제가 다른 업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세 가지 측면을 봐야 됩니다. 일단은 치안 세력이 치안을 담당하는 세력이 지금 분열하고 있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소위 말해서 이란의 바시지, 그다음에 혁명 수비대는 지금 굳건히 결집을 해서, 왜냐하면 이게 기득권으로서 이번에 밀리면 자기네들은 무너진다라는 거 아니기 때문에 결집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다음에 그 이란의 그 더 확장된 그 기득권 세력, 성직자들이나 지금 약간 파업을 했지만 상인 세력, 바자리들, 그러니까 그 상인 세력들이 지금 점점 더 결집하고 있는 형국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분열되지 않으면 소위 말해서 정권이 흔들릴 수 있는 그 요인이 낮아지거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건 경제 위기입니다. 근데 경제 위기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 위기가 너무 악화돼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이겁니다. 안티테제로만 갖고는 정권 교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국민들은 지금 현 정부 체제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지만 지금 그 대안 세력이 없어요. 대안 세력으로 지금 언론에 등장하는 게 팔레비인데 네네. 지금 지금 왕정의 팔레비 그 손자라고 해서 자기가 나서고 있는데, 그분은 지금은 좀 약간 과거에 그래도 우리가 부정부패가 있었어도 자유로웠고 미국과의 관계도 좋았고 해외 직접 투자도 받을 수 있었던 그 상황 때문에 사람들이 소구를 하는 건데, 예전에 절대 이슬람 혁명으로 축출된 그 팔라비 왕조의 후손을 얘기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지금 계속해서 지금 대안 세력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네. 그 말은 지금 대안 세력이 없기 때문에 팔레비가 지금 자꾸 소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네. 팔레비는 전혀 수권 능력이 없고, 지금 이란의 만약에 이란의 지금 현 정부 체제가 무너지고 팔레비가 돌아온다고 한들 국민들이 그를 진정한 지도자로 소위 말해서 인정할까? 그거는 거의 영에 수렴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가장 큰 코미디가 뭐냐면, 팔레비가 시위 현장에서 자꾸 구호로 외쳐진다. 그리고 자꾸 소환이 돼서 자꾸 영향력을 행사한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대안 세력이 없다라는 걸 보여줘서, 과연 대안 세력이 없는 부재한 이 상황에서 정권 교체나 그런 레짐 체인지가 가능할 건지는 지금 되게 모든 학자들이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 하나의 부분입니다. 자, 위원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미국이 이란 제재와 압박, 그리고 이번 협상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카드는 과연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씀드릴 겁니다. 중간 선거 이전에 엄청난 성과물을 가져가는 것이죠. 지금 이란에 개입을 해서 뭔가 이거 체제 변화를 일으킨 거는 장기전입니다. 단기적 성과를 원할 겁니다. 트럼프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은, 이란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이란이 궁지에 몰렸다라는 것은 미국이 가장 유리한 상태에서 협상에 임할 수 있다라는 소리도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렇죠. 지금 이란 핵 협상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계속 우리가 지금 협상이 진행이 안 됐던 것들은 뭐냐면, 미사일도 제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란이 이거는 우리의 자구력을 유지하는 유일한 카드라 못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만약에 이런 궁지에 몰린 이 상황에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 제재를 풀어내야 되거든요. 이란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면 미사일 사정거리 제한도 받아들이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거 봐라, 전쟁 안 하고 나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야 돼. 내가 지금 베네수엘라 문제 해결했지, 이란 문제 해결했지, 그린랜드에 대한 소유권 그것도 강화될 수 있고, 중간 선거에 갈 때 이게 하나의 전리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큰 유인은 이거를 문제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협상력을 최대한 고조시켰을 때 그 핵 협상과 이런 미사일 사정거리 제한을 협상을 받아서 마무리 짓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가장 큰 성과가 되겠죠. 그리고 그게 가장 큰 유인이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위원, 그리고 박주영 뉴스토마토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 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